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동화 5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시트 1번에서 모형 탭의 시트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시트 편집을 클릭하고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 경계와 ISO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겠습니다. 도면 자원을 펼친 다음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합니다. 자, 윤곽선을 그리기 위해서 사각형을 적절한 크기로 화면에 그려주고 치수를 이용해서 조절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를 10mm만큼 입력해 줍니다. 반대쪽도 대각선 위치로 가서 선과 조절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자, 중심 마크를 그리기 위해서 선을 클릭하고 중간점 위치에서 10mm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아래쪽도 10mm를 입력해주고 수직인 상태로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가로로 10mm 입력하고 엔터 2번 클릭합니다. 오른쪽도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일치 구속 조건을 선택해주고 10mm 선의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이용하여 구속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윤곽선과 중심 마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험자 정보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 치수 60에 탭키로 이동해주고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3등분 해주고 세로로 중간을 피해서 2등분 해줍니다. ESC를 한번 누르고 치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치수는 각각 10mm만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보통 25mm로 배치하게 됩니다. 스케치의 텍스트 메뉴를 선택하고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 텍스트를 모두 입력합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 확인, 비번호 확인, 감독위원 확인, 비번호는 5번 과제이므로 05번으로 하겠습니다. 감독위원 가로 임 확인. 자, ESC를 다시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글씨들을 영역의 중간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위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주고 경계 이름을 05번으로 저장하고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지지만 경계 아래에 우리가 원하는 경계가 만들어졌고 더블 클릭하면 화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표제란 작성입니다.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표제란의 크기는 100에 15mm이므로 가운데 영역에 적절하게 100에 탭키로 15를 입력하고 사각형을 작성합니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어도 따로 구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찾아서 중간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 영역들을 2등분씩 나눠주고 오른쪽 부분을 중간점을 찾아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선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치수는 앞쪽 부분만 20을 입력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치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스케치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적절한 위치를 클릭해 준 다음 차례대로 과제명 확인, CAD 작업 확인, 척도 1:1, 투상, 삼각법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글씨들을 영역 중간으로 적절하게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배치가 완료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 제목 블록의 이름을 05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블록 아래를 보면 05번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도면에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설정 값들을 도구 스타일 편집 관리 메뉴의 스타일 편집기를 이용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의 기본 표준을 선택하고 뷰 기본 설정 탭에서 투영 유형을 삼각법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치수에서 5번째 기본값 ISO를 선택하고 10진표 식기를 마침표로 변경하고 선형 길이의 정밀도는 0, 각도의 정밀도도 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표시 탭으로 전환하고 색상은 빨간색, 그리고 비거리를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1mm 정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도면층에서 목록 중에 하나를 클릭해주면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단면선, 중심 표식, 중심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칭선만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중심 표식과 중심선은 1점세선인 체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지시선도 일반의 ISO를 선택하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도면 설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5번 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하고 뷰 큐브를 잘 회전하여 평면도 모양을 맞추어 줍니다. 단면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면도부터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은선은 따로 없으므로 은선 제거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각투상도도 배치하겠습니다. 기준을 뷰 배치의 기준을 한 번 더 클릭하고
홈뷰를 클릭한 다음 등각토상도 위치에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선을 제거하고 음영 처리를 완료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 봅니다. 이번에는 단면선을 이용해서 정면도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단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면선은 평면도에서 작업하므로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주고 단면선이 지나가는 첫 번째 점을 찾아서 추적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도 아래쪽 방향으로 적절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A 1:1이라고 된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더블 클릭하여 축척 부분을 삭제하고 단면을 앞쪽에다가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보조뷰는 정면도에서 작성이 되었으므로 뷰 배치에 보조를 선택하고 정면도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조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뷰 주석은 따로 식별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겹쳐짐으로 아예 바깥쪽으로 클릭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주석을 없앴지만 문자는 그대로 B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뷰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딜리트 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B도 더블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냥은 딜리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에서는 오리기로 먼저 오린 다음에 영역을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오리기를 선택하고 보조뷰를 적절한 크기로 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성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빨간 선을 피해서 클릭하면 가시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위치로 도면을 적절하게 이동하고 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뷰 주석 화살표의 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뷰 주석 스타일 편집을 클릭하여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적절한 크기로 변경해 줍니다. 도면이 너무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은 평면도에 보면 추석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해 주고 작은 원과 작은 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슬롯의 호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조절점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길게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조뷰에서도
중심 표식을 선택해주고 큰 원의 중심 그리고 작은 원의 중심들을 각각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조절점을 ESC 클릭한 다음 조절점으로 바깥쪽으로 중심선을 연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정면도 부분입니다. 정면도 부분은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이쪽도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 나와 있는 치수입니다. 첫 번째로 전체 치수 6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 치수는 외형선의 끝점과 슬롯의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25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20을 입력하고 호에 좀 확대하겠습니다. 슬롯에 호가 만나는 점과 만나는 점을 클릭하여 12mm를 배치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ESC를 누르면 글자의 위치를 적절한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배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 호를 클릭하여 R 10mm를 입력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치수 R 6mm를 입력하는데 확인을 해주고 ESC를 클릭한 다음 치수 위에서 우클릭하면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클릭해줘서 중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는 보조뷰에 있는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를 선택하고 호의 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 중심선과 위쪽 중심선과 중심선을 이용해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 42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지름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특성점을 피해서 R2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 파이 24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을 화살 쪽 내부를 외부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우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클릭합니다. R20 치수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이 작은 구멍에 대한 치수는 지시선 텍스트이므로 주석에서 지시선 텍스트를 선택해주고 클릭하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60도 각도로 뽑아낸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을 선택하고 필요한 텍스트, 특수 문자는 위에 있는 파이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파이를 입력해주고 2가 먼저 있으므로 홈 버튼으로 2- 파이 6
관통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치수가 착지선 위로 올라가 있지 않으므로 치수에서 ESC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고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한 가지만 바꾸려고 하면 새 치수 스타일 편집을 하고 도면에 있는 모든 치수를 동일하게 변경하려면 치수 스타일 편집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 치수 주 및 지시선에서 착지선 위 전체로 변경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조뷰에 치수들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면도의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치수 10mm, 70mm, 그 다음 끝점과 이 끝점을 찍으면 시작되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치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점과 이쪽 끝점이 아닌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치수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도는 선과 선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끝점과 이때도 시작점이 위치가 다르므로 선을 클릭해서 50mm를 입력하면 선의 치수가 정렬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치수 유형을 정렬로 변경해주고 10mm를 입력합니다. 각도 치수 선을 클릭한 다음 각도를 90도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목깎이 반지름은 홀을 클릭해 주고 R 5mm로 입력한 다음 ESC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골라주면 됩니다. 반대쪽은 지시선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용해서 홀을 클릭해주고 바깥쪽으로 뽑아내는 부분을 약간 중간이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중간으로 하면 이 위쪽이 3mm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살짝 중간을 피해서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속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R 3mm로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모든 치수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소 부분을 입력하겠습니다. 주소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클릭해주고 그대로 주소라고 쓴 다음 엔터 치고 1번 지시하지 않은 라운드 R 1mm로 우리가 이 도면에서는 지시하지 않은 라운드가 있으므로 1mm로 목깎이를 작업을 했습니다. 블록을 잡아서 뭐 글씨를 크게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확인을 해주고 조금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띄어쓰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주소를 배치해주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도면은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한 비번호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면의 스타일 편집기에서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에서 최종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경계는 윤곽선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외형선은 연두색. 제목은 하늘색. 치수 문자 색깔은 노란색. 수문선도 노란색입니다. 골라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출력은 출력 버튼을 클릭해주고 먼저 출력할 프린터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특성에 들어가면 각 프린터마다 용지 크기가 설정이 되는데 이 용지 크기를 A3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따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색상은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모형을 1:1로 출력하면 지금 우리가 출력하는 종이는 A4이고 우리가 도면의 그린 크기는 A3이므로 모양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맞춤으로 선택을 하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면 도면이 이러한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출력 인쇄를 눌러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휠 마우스를 2번 더블 클릭하여 도면에 꽉 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도면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